이 최고 22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전체 2,331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은 1,981가구, 공공주택은 350가구입니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4년 차가 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6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도 함께 시작되겠죠. 이때부터는 또 건강관리도 꽤 열심히 하셔야 할 텐데 이 건강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 마시기라고 하네요. 이 물 마시기에도 방법이 있는데 특히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 8잔에서 10잔의 물을 천천히 틈틈이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뭐든 급하게 빨리빨리 먹으려고 하면 최악의 마련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이 법칙이 역전이 통할 텐데요. 급하게 성공하려는 마음은 버리고 차근차근 투자해서 성공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 좋은 목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언제쯤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볼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들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는 순간, 그렇게 이제 투자 수요들은 거의 대다수가 갭 투자예요. 갭 투자로 아파트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순간 아파트 가격은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이 조금 올랐다 내렸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갭 투자로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갭을 이만치면 갭을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마진이 나오겠구나 올라가겠구나 하는 어떤 시그널일까요?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겠죠. 적어도 지금은 그런 시장 전혀 아니다. 말 그대로 진짜 실거주자들이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시장이지 곧 보합권이다. 보합권에서 조금 올라가고 좀 떨어지고 이 보합권이다. 이 보합권은 향후 길어야 내년 말까지 안에서 판단이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살짝은 또 올라간다고 얘기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오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제가 열심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좀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이번 주 무료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제가 그 세미나 내용을 요즘은 거의 대다수가 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전부 노후입니다. 거의 대다수 분들은 이 30대, 40대는 자산 정식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을까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을 들어와요. 그런데 50 중반, 초중반만 딱 지나면은 노후를 어떻게 해? 노후를 똑같은 자산을 정식을 하더라도 그냥 당면적인 그냥 단순히 자산 정식 이런 의미보다는 노후를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미로 접근하고 생각하는 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노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부자 노인으로 사는 것이 좋겠죠. 부자 노인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제가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친구야 내 밥 살게. 야 내가 언제 와? 내가 술 한 잔 살게.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밥을 이렇게 한 잔 살 수 있는 또 술을 한 잔 살 수 있는 이런 정도 되면은 여유 있는 노후입니다. 뭐 대단히 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후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은퇴를 하셔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보면은 근데 그분들도 지금 노후는 빡빡해요. 정말 여유롭지 못해요. 우선 내 몸이 건강하고 60 초반에 뭐 또는 60 중반에 내 몸이 건강하고 할 때는 그게 좀 덜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도 상승되고. 역시 부자 부모 밑에 그 자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좀 뭐 삶에 더 뭐라 그랬죠? 좀 풍부해진다고 하나요? 혜택이 많다고 하나요? 교육의 혜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혜택도 그렇고 어떤 혜택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자녀들한테 뭘 남길 거냐. 이게 지식을 남길 거냐, 돈을 남길 거냐, 뭘 남길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게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이것이 돈에 대한 무슨 노예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돈에 대한 압박은 더 심화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이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 개념, 돈 개념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내일 모레 토요일 매주 1시에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 세미나니까요. 지난주도 많이 하시고 이번 주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약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미나 시간에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무료로 이 내 노후와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매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편하신 분들 위해서 토요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까요?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부산 집을 팔고 육아하러 서울 가천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가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살고 있으면서 제가 노후 자금으로 총 금액이 한 11억 정도 있어요. 네. 이 금액으로 과천 쪽에 집을 알아보니까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 것 같고, 그래서 네. 안양이나 인덕원 쪽으로 집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안양 쪽에서 보신 좀 집들이 있을까요? 인덕원 퍼스비엘하고 네. SK뷰, 평촌 엘프라우드 이런 등등 입주해야 될 물건들이 아. 되게 많더라고요. 안양 쪽에 보니까. 네, 그래서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튜브들 보면은 네. 뭐 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몇 년간 지켜봐라. 선생님도 또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지방에서 과천으로 올라오셔서 쭉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지금 전세 거주 중이지만 좀 노후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양 지역, 인덕원 지역에 새롭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권 위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이걸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그 매수 시기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하나 볼게요. 이제 네. 지금 질문은 노후인데 네, 노후 대비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 구입을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11억으로 가용 자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11억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예를 들어. 그게 무엇이든 샀는데 세월이 지났어. 2, 3년이든 3, 4년이든 뭐 얼마 지났어. 근데 얘가 예를 들어 10억이나 9억이 됐어. 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또 11억에 샀어. 네. 11억에 샀는데 좀 지났더니 12억이 됐어. 13억이 됐어. 그런 경우도 하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11억이 9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님은 그때 아파트 팔 건가요? 가슴 아프죠. 아니, 매도를 할 거냐고요. 아니, 안 팔죠. 그렇죠. 네,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그죠? 네, 지금 자녀 뭐 아기 보려고 올라오셨다 그러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연세대가 어쨌든 60대 됐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70이 눈앞에 있습니다. 70이 됐군요. 네. 자, 그러면은 가격이 11억 샀는데 13억이 됐어요. 팔 건가요? 아니, 안 팔아요. 안 팔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아파트는요. 특히 노후 아파트는 이거는 한 번 사면은 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다가 그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고 나면 자녀한테 물어가든지 뭐 국가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사실은 개의치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는 이 재산을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은 내가 구입을 한 다음에 1억이고 2억이고 떨어지면 그걸 견디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고 싶은데 거주하고 싶은데 그냥 구입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투자를 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냥 내 집에 편히 살아라는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천년만년 살면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한국인 평균 그 수명 보면은 80대 중반도 안 돼요. 네. 80 중반도 안 돼 갖고 다들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평균 수명이.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뭐랄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의 집에 사는 그런 것들은 그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이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투자 컨설팅이 아니라 이거는 거주 컨설팅이에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잠을 못 잔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무조건 저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기다려라. 아,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자,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이게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이죠? 계단식.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일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저렴한 아파트가 30대 또는 40 초반에 있는 세대가 이거를 구입을 해야 돼요. 3, 40대는 위에 있는 걸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구입하고 그러면 여기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팔았던 사람이 무주택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는 예.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보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에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 팔았는 사람은 또 그 위에 거 사겠죠?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거래라는 거는. 예.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면 전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사놓으면 1년, 2년 안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는 끊임없이 1, 2년 안에 3, 40대가 계속 물건을 사줄 것이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과연 그렇게 되냐?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 지금 현재 3, 40대 지금 자녀 손주 본다 그러셨죠? 네. 자녀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따님인가요? 아들입니다. 40.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40살이요. 예, 40에 그러면은 그 아들 내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들 내외분이 지금 한 달에 대충 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둘 다 공무원입니다. 그럼 둘 다 공무원이면은 네. 둘 다 지금 과천에 있는 아파트가 자기 돈으로 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자갑니다. 작으면은 나이 40에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을 했죠? 양쪽 부모님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네. 반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모님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기 전에는 네. 이거는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네네. 이게요. 절대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금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그 자녀 부부도 네. 공무원 월급을 가져가면서 그 아파트에서 또 5억, 10억을 더 보태서 다른 아파트 간다는 거는 거의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부모님 도움 덕택에 그 정도 아파트 하나 사서 살고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그냥. 그 당시에 11억에 분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숫자들,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30대나 40대 초반이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다. 네. 아파트 자체. 그러면 그 능력이 생길 때까지.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죠. 네.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겨지면 사겠죠. 네. 그다음에는 문제는 그런 어떤 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앞으로 2, 3년 안쪽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더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고 이게 이제 실거주잖아요. 네. 실거주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돈을 가지신 분이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않더라도 야 저거 전세 끼고 살아놓으면은 저거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 사겠죠. 네. 갭 투자로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네. 갭 투자를 했었을 때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실거주 수요잖아요. 네. 투자성도 있지만 네. 이게 실 투자 수요가 돈이 들어왔었을 때 비로소 가격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투자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거주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투자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갭이 작아야 돼요.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 요 사이가. 네. 그러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그런 아파트들요. 네. 그런 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오고 하면서 갭이 작아졌어요. 네. 그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은 요즘 전세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또 조금 오르기도 했죠. 네. 그러면 서울 같은 데 강남을 중심으로 했는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지금 대충 한 몇 프로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지금 40%대예요. 아. 전세가율이요. 아. 그러면 강북이나 이런 데는 좀 그래도 강남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이 전세가율이 아직도 50 몇 프로고 60%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 이거는 이제 비싼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예. 저렴한 아파트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55%다. 그럼 이거 하나 갭 투자 들어오면 4억 5천이라는 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억짜리 가면은 전세가율을 예를 들어서 한 45%다. 그러면 55%를 넣으면은 11억, 12억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갭 투자가 쉽지 않겠죠. 예. 과거에 갭 투자가 쉬울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바닥 권역에 있을 때 강남권에도요. 네. 이 전세가율이 70%를 육박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과거보다 금액이 3배 이상 올랐잖아요. 4배씩. 예. 그러면 지금 70%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가도 투자 금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실제 투자 수요들이 덤벼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순간순간으로 계절적인 요인이든 순간순간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상승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적어도 1, 2년 정도는 더 기다려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네. 기다리는 거. 27년까지는 제가 여기서 전세를 살 수 있는.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아, 위로가 됩니다. 예, 저는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마 26년 정도, 내년 말에서 후년 정도, 네. 그때쯤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정으로 완전 바닥하기 직전까지 예. 가까이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선생님, 근데 이게 안양에는 보니까는 피가 지금 5천 뭐 이 정도 붙어 새 있더라고요. 아파트요. 예예예. 네. 그런 거는 피 5천 정도면 이게 더 뭐냐면은 예. 역으로 생각해보죠. 프리미엄이 5천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수수료에 불과해요. 따지고 예. 보면. 그건 프리미엄 별로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예. 그럼 그거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나이 70 먹을 때까지 분양권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그 생각이. 그게 왜 있어가지고.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70 가까이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60년대에
네. 6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지금 5천만이 됐잖아요. 네. 3분의 2가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이었는데 네. 지금 3만 5천 불이잖아요. 네. 500배가 늘었어요. 아니 경제가 1인당 소득이 500배가 늘고 인구가 3분의 2가 더 늘었는데 아파트가 안 올라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네. 이미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냐 이거. 인구는 무조건 줄게 이미 확정이 돼 있잖아요. 예, 이미 줄고 있고요. 네,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세미나 오늘 방송 다 끝마무리할 때 제가 또 세미나 하면서 얘기해 드릴 텐데 네. 그때까지 경청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은 저라면은 좀 기다리겠다. 좀 더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 사무실도 한번 오세요. 세미나 들으러. 예, 꼭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급하게 매수를 서두르지 말고 지금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조금 더 거주해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성산일동 250번 때 이번에 우아타운 보류된 곳을 가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다세대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 건데 말씀 주신 성산 일동의 250번지 일대에 모아타운이 보류된 지역 이걸 좀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매도 계획을 좀 세워야 하는 건지 투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류가 됐는데 갖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점일까요? 이제 향후에 좀 이제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네. 자, 미래 가치가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거든요. 네. 이 다세대에 대한 미래 가치는 다세대는 첫째, 사용하는 사용 가치가 있겠고 네. 두 번째, 미래에 이것이 바뀌어가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정비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이렇게 현재 가치 따지고 보면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이 미래 가치는 이거는 반드시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래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현재 가치는 이거는 사용 가치인데 다세대 같으면 거의 대다수가 원룸 투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네. 방이 몇 개짜리인가요? 투룸이요. 예, 투룸이군요. 자, 투룸 기준으로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09년 7월 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된 배경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이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탄생을 시킨 거거든요. 그 맥락으로 지금도 1, 2인 가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가 대충 한 65% 정도 될걸요. 이게 향후에도 한 75% 돼요. 네.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좀 젊으신 분 같은데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저 30대 중반이요. 예, 30대 중반은 친구들이 집에서 독립해 나온 친구들이 결혼을 안 했다면 거의 100%가 다 오피스텔이나 이어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독립할 친구들도 다 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들이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충분히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이 안 돼요. 땅값이 너무 비싸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공급이 맞아요. 안 되니 지금 공급되어 있는 물건만 가지고 운영되니까 이런 다세대도 전세 사기니 뭐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매매가는 주저앉을지 몰라도 월세가는 더 올라가요. 맞죠? 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가치의 다세대예요. 곧 결론은
얘는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받는데 전세 정책이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전세 사기 정책 이것 때문에 그렇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월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잘 나올 거다. 수익률이 괜찮게 나올 거다. 이거는 좋을 거다. 그게 어디에 있던 그 네. 가격 대비했었을 때. 그러나 네. 미래 가치는 얘가 부서지고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모아주택 같은 정비사업이 되어졌었을 때 비로소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정비사업 한다고 미래 가치가 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정비사업 중에서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많은 이익이 생겨나는 정비사업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째 일단은 정비사업이 진행돼줘야 되고 둘째는 정비사업 진행될 때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 가급적이면 많이 나와야 되고 셋째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 되고도 일반 분양 많이 나오는 것이 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내 건축비나 이런 것을 내가 별로 돈을 안 들이고 충당이 돼줘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자 그러면은 이 동네의 모아주택이 첫째 전체 세대 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체크가 돼줘야 되고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여긴 다 못 외워요.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사비잖아. 그렇죠? 네. 이 많은 공사비를 충당을 해 나갔었을 때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는 1, 2년 전부터도 모아주택 나오고 나서도 지금 저는 모아주택 사지 말라 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미나 와서 아파트도 사지 마라. 재개발도 사지 마라. 모아도 사. 그럼 뭐 사냐 이러고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은 저는 무조건 안전한 월세 나오는 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사지 마라 주의예요. 저는 적어도. 왜? 어차피 매수할 타이밍은 와요. 세월 지나면.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물건은 모아주택이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에 첫 번째 딸려 있고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에 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모아주택이 진행된다면 그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라든가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오냐 여기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이거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모아주택이 제대로 진행되는 단계까지는 일단은 좀 붙잡고 가봐라. 어차피 내놔도 안 팔릴 거니까 붙잡고 가보고 모아주택이 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사업성에 이런 걸 검토해보고 이게 타산이 있다면 그때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 좀 진행되면은 그래도 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니까 그때 매도를 해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신 주택에 대해서 매도든 보류든 우선은 이 모아타운이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까지 좀 잘 보유하시다가 그때 대해서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선생님.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말씀 주세요. 제가 세종시에 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제 이주를 하고 싶은데, 네, 세종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 시점하고 네. 서울에는 어느 지역에 그다음에 그 매수 시점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울은 제가 임장은 갔다 오긴 했어요. 네. 상일동에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고덕자이가 있는데 네. 그것하고 영등포역 앞에 영등포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네. 어느 것이 더 입지가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님 지금 말씀 주신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좀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새롬동 4단지에 34평형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세종시 새롬동 4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로 좀 이사를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건 직장 문제로 좀 이주를 계획하시는 걸까요? 이제 뭐 퇴직을 해가지고 아, 그냥 거주지를 좀 서울에, 바꾸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보신 곳이 우선 상일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고덕 자이 아파트, 또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이렇게 3개를 임장 다녀왔다 말씀 주셨는데 자, 언제 네네. 매도하고 또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는 저는 세종시를 어떻게 이야기해 왔냐면은 세종시 천마을 생겨나고 그다음에 쭉 오면서도 제가 방송을 제가 한 15년, 16년 지금 한 것 같은데 세종시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평택시하고 세종시하고 저기 송도 신도시 이런 데는 왜 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세종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인구가 외부에서 특히 서울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직장이 글로 옮겨가면서 공공기관에 옮겨가면서 생겨난 도시예요. 네, 어찌 저도 보면은. 직장 때문에 글로 이주를 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어떤 그 공무원들은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만 되어도 서울에서 식구는 거주하고 혼자 내려가서 생활해요. 네, 식구까지 다 이사를 가지를 않아요. 네, 그럼 그 이야기는 내가 설사 집을 산다고 해도 빠져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공무원 시험을 쳐서 새롭게 발령받은 사람들은 세종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평생 쭉 살 거예요. 네, 그 인구가 쭉 세종시 전체를 구성을 할 때까지는 세종시는 그 딱 정해져 있는 게 그렇잖아요. 세종시는 딱 그 정해져 있는 그런 인원이 딱 구서지는 건 완전 실거주 위주의 어떤 모습.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이 막 치고 올라가면 얘가 바람이 해서 가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져 버린다 이게. 그 세 군데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처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1년 이전에 저는 2019년 언저리 20년대 아파트 매도해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네, 네. 이미 그때 매도를 했었어야 되고 이미 그러네요. 지금은 늦었어요. 매도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라. 아니 놔두면 올라가지 않느냐. 얘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얘만 올라간다고 하면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서울 쪽으로 오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미래에 가면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 확률이 높다.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정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푸르지오나 그다음에 상일동에 있는 뭐라고요? 고덕 자이? 센트럴 아이파크, 센트럴 고덕자이. 아이파크나 네, 이게 입지가요. 이게 지도를 나눠놓고 보면은 센트럴 쪽이 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센트럴 쪽이 중심이 좀 더 가격이 세요. 얘는 서울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서울역에서 용산역, 영등포역 간에 이 철길이 있어요. 예, 예. 이 철길이 이게 이 아래위로 남북을 아예 갈라놔 버리거든요. 네, 이 갈라놔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 철길만 없으면 좋은데 영등포 역으로 접근은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뭐든지 이 철길을 뭐 고가를 넘어간다든가 뭐든지 이렇게 좀 아래위로의 소통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차를 몰고 다닐 때야 뭐 이러든 가든 저러든 하겠지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가깝고 얘는 거리가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얘가 그 영등포 쪽에 있는 것이 여기 강동 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낮을 것이다. 가격이. 네. 이런 뜻이고. 그 다만 얘는 이제 영등포 쪽에 있는 것들은 또 프로저는 뭐냐면은 밑에서 신안산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앞쪽으로 가요. 네. 근데 신안산선 바로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 그러나 분명히 호재는 돼요. 호재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든 저거든 큰 차이가 있겠느냐.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굳이 두 개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아파트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비싼 걸 선택해라. 이유는 비싼 왜? 거. 비싼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더 좋게 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상급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일동 영등포보다는 상일동 쪽이 더 상급지라고 보여지네요. 50보 100보인데 약간 네. 더. 아하. 뭐 그런 정도라고 봐요. 강남 네. 때문에.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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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종시 아파트는 매도 의견 그리고 고민하셨던 서울의 아파트도 비교해드렸으니까 매수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외에도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7438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구축 아파트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현재라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요즘 오르는 전세값이 좀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게 아까 제가 언뜻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서울이라면은 전세 가격이 얼마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간다는 뉴스에 그 할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할까요? 이 말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전세 살면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의 전세 가율, 아까 얘기했죠. 전세 가율이 적어도 한 70% 가까이까지 밀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가격이 투자 수요들이 몰려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40에서 50%대예요. 많이 올라가 봐야 55%, 54%, 56%를 크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 수요가 들어올 환경이 전혀 아니다. 거주 수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조금 오른다 하면 조금 거래됐다가 그다음 또 내린다 하면 거래 하나도 안 됐다가 그런 보합권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파하고 매수를 가겠다.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세 사시고 1, 2년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전셋값이 오른다라는 소식에 너무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거주 계획 세워보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저희와 함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의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늘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역시 이번 한 주간 있었던 경제 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고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미국은 말이죠. 미국도 역시 2차 대전 후에 베이비 붐이라고 하죠. 베이비 붐애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은퇴했죠. 하면서 향후 20년간 경제 부담이 지속된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생산성이 없는데 계속해서 거주를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나갈 수밖에요. 그다음에 금리라는 것은 인하폭은 인하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게 한꺼번에 퍽퍽 할 수가 없다. 조금씩 상황 봐가면서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우리 경제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확 갈기가 어려울 거다. 경제가 아예 무너지면 금리가 확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금리 폭은 굉장히 적을 거다. 유럽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고 각 나라들이 금리가 이제 누가 먼저 내려에 따라서 이제 환차익이 생기니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떻게 먼저 내릴까 눈치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한국도 역시 미국하고나 유럽하고 똑같아요. 급격한 고령화로 초저출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 수입은 줄게 되겠죠. 인구도 줄고. 재정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어때요? 급증하겠죠. 이거를 상기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다. 현재로서는 어떤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자동차 2개 빼고 나면 우리 경제 지금 뭐 돌아가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전체 금액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공사비 급증에 거의 패닉이 왔다. 늘 이런 거예요. 눈앞에서 이론적으로 모든 세상이 계획대로 순서대로 순리대로 쭉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상하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같은 어떤 변수, 지금 공사비 변수, 전쟁 변수, 기후 변수, 정치 변수 별의별 변수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 끊임없이 나오더라도 그런 변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이 다운됐어. 이제는 어떤 큰 변수 나오더라도 더 이상 다운되기는 어려워 하는 시점까지 가야 저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은 역시 제가 내년 말까지가 문제다. 내년 말까지 과연 뭐 향후 1년이라고 했는데 내년 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년 말 안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저는 내년 말 가면은 다시 주저앉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1년을 보면서 우리는 해도 늦지 않다. 노후는 단순하지 않고 은퇴 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충격이 오기 시작을 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 나실 때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 비용이 얼마가 되며 또 과연 요양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내가 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집에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내가 좀 불편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왔을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2에서 3% 정도 물가가 가까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계산을 좀 해보시고 아울러서 인구가 준다고 하는 거는 젊은 층이 지금의 고령층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모든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물량은 적을 것이고 적은 만큼 가격은 엄청 비쌀 것이다. 특히 농산물 위주로 그렇게밖에 생각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이라는 건 특수성을 있는 그런 거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노후를 절대 노후 대비 정말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사무실에서 13군데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봤어요. 이것이 강남과 그 용산과 여의도 가장 핫한 지역, 가장 비싼 지역에 13군데 30평대 아파트를 13군데 아파트를 띄워봤어요. 여기가 대출이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해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0군데가 소유주가 50년에서 53년생이에요. 70대라는 거예요. 10군데가. 그리고 이분들은 10년 전에 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살아오시는 분들이에요. 무작위로 찍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중에 또 나머지 2군데는 그러니까 68년생에서 그러니까 60대 초중반 정도 됐어요. 2명이.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지금 40대인데 이분은 그 여의도에 있는 걸 돈을 2015년에 돈 다 주고 샀더라고요. 이건 부모님 돈 받았겠죠. 자, 결국은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을 쏟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에 빨리 오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세미나 시간에 꼭 오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과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